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오늘 장을 세 가지 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토마토 증권통 아침에 계속 투자 전략을 주셨는데 못 보셔서 서운하셨던 분들은 많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최원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3포인트. 오늘 장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볼까요? 오늘 장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화장품주의 강세입니다. 화장품, 그리고 지금 오후장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까지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강하더니 발표가 마무리됐는데도 여전히 강한 이 화장품주들의 강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다가 실적 잘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 주식들이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실적이 잘 나왔던 실리콘투라든가 VT,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이외에 그 실적이 조금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이라든가 오늘 한 25% 정도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J2K 바이오 새로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그 주식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제조 이렇게 지금 그동안의 실적 대비 조금 실적이 부진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후발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사상 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긍정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대형 화장품사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 그런 쪽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심했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였는데,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 감소가 이제 긍정적이다. 전체 다 화장품이 결국에는 중국 의존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중국 매출 의존도 감소하면서 매출처가 다변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매출 1분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0% 정도 줄어들었고요. 지금 비중국 국가 매출이 5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예요. 그다음 지금 나라별로 본다면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를 했고, 유럽이 70% 증가를 했고, 일본하고 동남아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35% 성장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은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 이런 대형사보다는, 그다음에 역시 중소형 업체들의 선전, ODM 업체들이죠. 인디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에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대형사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긍정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크게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출 지역 다변화, 그 다음에 중소 인디 브랜드 성장으로 인해서 화장품 수출액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일단 현재 특징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이처셀 지금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하면서 거래량 크게 실리면서 장대 항복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J2K 바이오, 저도 오늘 찾아보니까 이 주식이 움직이길래 저도 신규 상장주라서 잘 몰랐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박스권 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크게 실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품 용기 만들고 좀 그러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보시면은 오늘 윗꼬리는 달리기는 했지만은 거래량 터트리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역시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 기술주들 움직임이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기술주에서 좀 탈피해서
낙폭 과대 종목이라든지 실적 베이스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좀 오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그러나 이제 뭐 오늘 소개해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 J2K 바이오, 네이처셀 뭐 이런 종목들 오늘 특징주 좀 강하게 움직여서 제가 갖고 나왔지만 역시 관심주로는 실적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실리콘투라든가 그다음에 VT,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대형사는 유일하게 이 정도로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실리콘투는 지금 그건 너무 좀 부담스럽다. 올해 지금 들어서 들으면. 300%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오전 동시효과 방송에서 제 탑픽은 계속 이제 실리콘투라고 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쉬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고 지금 외국인은 뭐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작정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일단은 뭐 좋기는 한데 네. 조금 지금 들어갔다가는 네. 뭐 일단 여기서 다이렉트로 10% 상승이 나오면은 저는 뭐 지금 들어가자 뭐 그러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계속 뭐 하루에 꾸준히 뭐 2%, 3%씩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역시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한번 좀 기다려보자 뭐 그런 전략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VT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차트도 괜찮습니다. 이격도도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꼬리 달리고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인제 시세가 언제서부터입니까? 지금 박스권 돌파된 게 3월 말입니다. 지금 현재 5월 말. 그렇게 본다면 2달 정도 상승?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 받을 때도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름이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또 자외선 차단제 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VT는 이제 그게 주력이 아니지만은 화장품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주목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저도 지금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좋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조정이 나오면은 또 다시 뭐 한번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가 강점이 역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대신 이제 코스맥스가 좀 단점은 보면은 지금 호가창이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좀 가볍게 해서 좀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아직까지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면은 그때가 뭐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화장품주들의 실적의 강세, 주가의 강세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의 강세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예전에도 화장품주들의 동시다발적인 상승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종목 선별할 때 뭐 OEM을 보세요. 중국의 매출 비중 많은 종목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화장품주들은 무조건 실적인가요? 실적되는 종목 보세요. 저는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한국 화장품주죠, J2K 바이오 이런 종목 움직이는데 역시 후발주자 움직임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키 맞추기 좀 못 올랐던 것들을 오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주도주 조정 받으면은 차라리 그런 종목들의 접근이 낫지 않겠느냐. 역시 주식은 그냥 실적 베이스대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군들의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또 이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 위주로 화장품주들 접근하실 때도 이 전략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주들 여전히 쉬어갑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약간씩의 좀 꿈틀거리는 종목군들이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긴장감 여전합니다. 그리고 발표 전후를 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쉬는데 SK하이닉스는 장중 내내 플러스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몇몇 기판 쪽으로는 또 양호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기술주들 헷갈립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사실 엔비디아도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잖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의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일단 뭐 전고점 테스트 지금 뭐 조만간 나오겠죠. 뭐 거기서 뭐 돌파하면서 조정이 나오던 뭐 일단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밤에 2% 정도, 2.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먼저 선반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 그런데 이제 잘 나오면은 어떻게 움직일까 저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 실적이 잘 나와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좋게 제시될 때는 한 2, 3%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데 지금 봐서는 먼저 너무 선반영을 해서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정고점 바로 앞두고 있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 상승하면서 그다음에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덴코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이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 그러면 가이던스라도 조금만 삐끗해도 미스가 나오더라도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에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 영 힘을 못 쓰잖아요. 물론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나오고 계속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잠시 반짝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역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는 같은데 뭐 선반영해서 움직이자니 뭐 조금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쪽에 예전에 좀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못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개외인들하고 기관들은 이쪽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냥 하이닉스야 그냥 엔비디아 제일 벤더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냥 바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종목 빼고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물론 여기가 지금 일단 외봉입니다. 외봉이기 때문에 뭐 86,000원이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뭐 바로 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빠졌다가 가느냐 아니면은 의외로 그냥 실적 발표 이후에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그냥 바로 가느냐 그런 거는 한번 시장 저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고가 갔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주식들 조정받고 있다.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지 않겠나 일단은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계속적으로 업황이 괜찮아지고 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조금 실적 발표 전에 뭐 한 달이라든지 뭐 미리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과 대주나 화장품 뭐 이런 몇몇 그렇게 시장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쉬어가지 않겠느냐. 반도체 주식들 움직이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이쪽이 한 시총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수가 움직이기는 지금 조금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장기로는 한번 다시 움직일 거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표되기 전에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일단은 좀 발을 뺐다가 발표한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미리 움직이면은 뭐 또 아까워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좀 요행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 확인하고 대응하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 세 번 조심해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좀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되는 산업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이 확대될 만한 가능성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증시 전반으로 우리 증시 요즘 거래가 정말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각각 현재 거래 대금이 10조도 안 됩니다. 거래 대금도 부진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각국에서는 뭐 사상 최고치 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듣게 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당시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코스피 한때는 3,3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00은 고사하고 직전 고점도 넘지 못하는 2,8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증시의 글로벌 증시와 대비해 봤을 때 상대적인 부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불장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연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 뭐 금리가 높든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든 계속적으로 고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뭐 유독 부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오늘도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래량 동반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또 신고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뭐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지만은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뭐 유독 부진합니다. 지금 유독 부진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잠시 좀 상승하는 듯 했지만은 어제도 뭐 결론적으로는 뭐 상승세를 유지를 못하고 결국엔 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상승폭을 좀 많이 좀 반납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포인트 빠졌고 거래 대금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거래대금 밑에 있잖아요. 거래대금. 전일자 대비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끝나려면 한 20분 남았는데 다 끝났는데 거래대금 또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늘어났어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왜 늘어났냐? 뭐 아시다시피 HLB, 뭐 오늘 단타, 뭐 이쪽으로 거의 다 몰려가지고 하한가 이틀 연속 하한가다 보니까 거래 크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거래대금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활발하게 좀 매매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증가하고 있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 또 그렇게 본다면 또 거래대금 또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거래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국내 증시의 부진의 원인은 거래대금 감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대금 감소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 뭐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죠. 일단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시행 지금 예정인데 뭐 일단 여당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도 일단은 뭐 예전하고 스탠스는 조금 틀려지기는 했는데 뭐 여전히 뭐 강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상반기 조금 있으면 다 끝나가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크게 뭐 지금 현재 뭐 2,700에서 또 그렇게 본다면 먹을 것도 없다. 뭐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거래대금 감소가 나온 게 제일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720포인트입니다. 2,720포인트가 뭘 의미하느냐. PBR 한 배예요. 2,720에서 2,730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본다면 PBR 한 배 시장에서 들어가서 갑자기 뭐 코로나 때처럼 3,000포인트, 3,300포인트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돼 있다. 투자자들은 이미 오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이미 기억을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크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뭐 PBR 한 배에서 또 갔다가 또 다시 빠지는 시장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어느 정도 오를 만큼 특히 하이닉스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그럼 시총 1, 2주식들이 그런데 나머지 주식들 가지고 지금 가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은 반도체보다는 그러면서 또 덜 오른 것들, 싸 보이는 것들 위주로 지금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수 횡보, 소폭 하락, 뭐 아니면 소폭 상승 계속 이 시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금감원장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공매도 6월 달서부터 또 할 거다. 뭐 가능성이 크게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그거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역시 항상 과거의 시장을 보면은 공매도 금지한 다음에 공매도 풀리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공매도 항상 먼저 전에 3주나 한 달을 먼저 정도 앞두고 먼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현재는 불투명하다. 특히 엔비디아도 뭐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 그렇고 저는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시세도 부진하니까 이제는 조금 한번 좀 쉬어가 보자 뭐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소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1,100억, 200억 정도 팔다가 장막판에 한 8, 900억 정도 대사면서 한 165억 정도 순매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700억, 90억, 한 1,800억 정도 팔고 있고 어제서부터 연기 금액이 좀 갑자기 많이 팔더라고요. 어제도 한 1,500억 이상 팔고 오늘도 지금 2,000억 이상 팔고 코스피 기준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본다면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 1년에 12번의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한 1년을 보면 한 10번, 11번 정도는 계속 만기를 앞두고 계속 오르잖아요. 선재님 외인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데 요번에는 한번 반대의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 외인들은 선물 순매수 한 2만 계약 정도예요. 19,000 계약에서 2만 계약 정도 매수 우위인데 그거야 하루에 전부 다 매도로 나올 수도 있는 양이니까 너무 시장 안심하지 말고 조금 최근에 조금 추세가 안 좋으니까 저는 조금 단기 매매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묶어놓고 종목 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종목 장세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나왔다가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은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한 열흘 정도서부터는 좀 시장 하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무조건 좋은 말씀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명확하게 또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또 전문가님들과 또 저희 방송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여기에서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 좀 세운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매매를 많이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매매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있는 종목만 좀 관리 좀 하시고 올라오면은 계속 분할 매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시장이 PBR 1배니까 크게 어떻게 본다면은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좀 빠지면 다시 한번 또 접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정 부분 수익 난 부분은 좀 챙기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최영주 전문가와 함께한 3포인트였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죠. 그래서 최영주 전문가의 투자 전략이 나는 더 궁금하다. 개편 이후에 자주 못 봐서 좀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은 또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전략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오후 4시부터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 종목 장세, 반도체보다는 낙폭과대주 관심.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요. 너무 IT에 집중하셨던 분들 이제는 어떡하지? 발을 좀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께 팁을 많이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시간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3포인트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구간대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 시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